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친일 청산 문제로 말씀을 한 번 더 약간 앵글을 달리해서,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일 청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좀 잘못 알려져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남한은,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좀 부실하게 했는데 북한은 엄청 철저하게 잘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 엉터리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친일 청산하는 문제가 논쟁이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왜 친일파 청산을 아직도 마무리를 못했느냐, 왜 그때 해방 직후에 건국하자마자 이걸 제대로 못했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와서 10년, 8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은 가장 중요한 앵글은 친일 청산이 중요하냐, 나라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막아내는 게 중요하냐, 즉 반공이 중요하냐, 친일 청산이 중요하냐 하는 쟁점을 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공산주의를 허용해서 남한이 공산화되는 게 차라리 나은 거냐 하는 질문으로 논쟁의 끝을 끌고 가면은 친일 청산을 못하더라도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공을 하면서 친일 청산을 못한 게 나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것을 반대쪽 주장대로 하면은 친일 청산 끝까지 하다가 공산당이 나라를 집어먹는 상황까지도 용인하자라는 걸로 가면 결국 북한식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북한과 같은 나라를 건설하느니 차라리 나라를 안 세우는 게 낫지 않냐는 주장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북한은 정말 친일 청산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에서 친일 청산을 만약 철저히 했다면은 남한이 반민특위를 하고 그 재판 기록이 다 남아서 누구는 무슨 일로 반민특위에 불려가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어떤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 결과가 재판 기록으로 남아서 형을 살게 됐다든가 못 살게 됐다, 안 살게 되겠다든가 하는 얘기들이 쭉 기록으로 남아있죠.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있느냐? 없습니다. 북한에 가장 그 대표적인 체제 선전하는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1958년에 나온 조선 통사, 1981년에 나온 조선 전사, 또 1983년에 나온 현대 조선 역사, 이런 역사책 어디에도 실명으로 친일파 누구누구를 어떠어떠한 죄목으로 얼마나 처벌을 했다라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아주 이 없는 이유를 문서가 잘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페이지를 한번 찾아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에도 남한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같은 법이 문서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1946년 3월 7일 친일파 민족 반역죄에 대한 규정이라는 북한의 문건이 있습니다. 46년 3월 7일입니다. 비슷한 문건이 우리나라에서는 48년 9월 28일 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재헌국회에서. 그 두 문건의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친일을 어떻게 규정한다라는 규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일제시대에 습작을 했다거나 고위 관료가 됐다거나 밀정한테 협조를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친일파다라는 규정은 표현 방식이나 약간의 그러니까 구체성이 높으냐 낮으냐, 추상적성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거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두 문건은, 남북한이 만든 친일파에 대한 규정을 하는 두 문건은 내용이 거의 같은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북한의 친일에 관한 규정은 전체 15개 조항에서 마지막 3개 조항이 너무 이상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친일파가 아니라 8.15 해방 후 민주주의적 단체를 파괴하며 또는 그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거나 테러단을 조직하고 그것을 직접 지도한 자와 그와 같은 단체들을 배후에서 조정한 자 혹은 테러 행위를 직접 감행한 자, 즉 8.15 해방 이후에 북조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14번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8.15 해방 후 민족 반역자들이 조직한 반동단체에 의식적으로 가담한 자. 맞아, 8월 15일 이후에 반동을 한 사람들도 민족 반역자,
친일파다라고 규정하고, 친일파는 일제시대에 뭘 해야 친일파지 8.15 이후에 뭘 한 것을 친일파로 지금 규정하는 게 북한의 규정이에요. 15번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8.15 해방 후 민족 통일 전선을 방해하는 반동단체의 밀정 혹은 선전원으로서의 의식적으로 밀정행위를 감행한 자와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선전을 한 자. 그러니까 전체 15개 조항 중에서 12번 조항까지는 일제시대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이 친일파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아주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야, 이 사람까지 친일파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을 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 말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3번, 14번, 15번 조항은 친일파가 아니에요. 8.15 해방 이후에 벌어진 일을 친일파라고, 민족 반역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게 북한의 문건이고, 정말 마지막에 더욱 이상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 부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번까지 조항이 있고 부칙에 보면은 이상의 조항에 해당한 자로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와 건국 사업을 적극 협력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죄상을 감면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부칙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친일파라도 지금 김일성 정권에 협조하면은 봐주겠다. 이 말을 아예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15번 조항이에요. 부칙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북한의 규정은 앞에는 그럴듯하다가 뒷부분으로 가면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 말고 8.15 해방 이후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 하는 사람들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설사 그런 일을 했더라도 이 시점에 우리한테 협조를 해서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부칙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법률입니까? 이게 무슨 규정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북한의 이제 친일 청산하는 관련된 규정인데 너무 황당하죠.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친일 처단하는 규정은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그 법에 보면은 지금 같은 이제 그러니까 북한 경우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 3호인데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 48년 9월 22일 날 시행된 법인데요. 거기 보면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약하는 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나열하면서 그 친일파가 누구다라는 것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 북한 법하고 우리 법이 다른 것은 이제 2장으로 가면은 그런 법을 소추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절차에 관한 규정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들은. 그 다음에 또 소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판하는 특별재판부는 어떻게 구성한다라는 것까지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보면요.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칙 제30조의 법은 본법의 규정은 한일합병 전후부터 단기 4278년 즉 서기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행위에 이를 적용한다. 이게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친일에 해당되는 행위를 나열을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처벌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45년 8월 15일 이후에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더 이상한 것은 북한은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지금 김일성 정권에 협조하면 봐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친일 청산을 철저히 했다고 얘기하는 게 북한인데, 그 북한이 정말 친일 청산을 잘 했다고 믿고 있는 남한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요.